에어비앤비 새로 등록하고 첫 한 달 안에 어떤 행동을 했나? 이거에 따라서요, 그 숙소가 월 200만 원 버는 숙소가 될지 아니면 월 400을 버는 숙소가 될지 결정이 됩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에어비앤비 알고리즘은 신규 호스트한테만 상위 노출, 즉 골든타임을 의도적으로 줍니다. 특히 첫 한 달이 가장 결정적이거든요. 이거 알고 계셨나요? 근데 많은 신규 호스트들이요, 이 골든타임을 허비해요. 이때 들어온 예약으로 와, 예약 잘 들어온다 이러고 끝나버리거든요. 게스트가 왔다 갔는데도 별말이 없네, 편하다, 좋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요, 이 골든타임에 들어온 게스트에게 반드시 만점 후기랑 리뷰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달 뒤에 왜 예약이 안 들어오지? 하면서 검색을 해보면 내 숙소가 5페이지, 10페이지에 밀려난 거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한번 이렇게 5페이지 뒤로 떨어진 숙소가요, 다시 첫 페이지로 올라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거 모르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알고리즘은 점수를 누적하기 때문에 첫 주에 점수를 못 쌓으면 평생 못 따라갈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숙소를 삭제하고 새로 등록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첫 한 달에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저는 19객실 연매출 3억을 찍으면서 후기 1,400개 이상, 평점 4.9점을 유지를 했고, 또 주변 숙소보다 조회수가 8,000%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해보면서 몸으로 익힌 순서대로, 그리고 왜 이게 1년 매출을 가르는지 아깝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왜 에어비앤비가 신규 호스트한테 골드타임을 주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에어비앤비라는 회사 입장에서는요,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가 뭘까요? 바로 신규 호스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 호스트들, 슈퍼호스트, 그런 매물들, 얘네만 예약을 다 가져가면 1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어차피 안 되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예 시작조차 안 하겠죠. 그러면 올라오는 숙소는 줄어들고 게스트는 갈 곳이 없고 결국 플랫폼 자체가 서서히 죽는 거예요. 플랫폼한테 신규 사업자 유입은 옵션이 아니라 산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없으면 안 돼요. 평소 같으면 후기 100개짜리 슈퍼호스트랑 경쟁을 하면은 절대 못 이기죠. 근데 신규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상단에 뜰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골든타임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이 골든타임은요, 기회이자 동시에 시한폭탄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이 신규 숙소를 1페이지에 띄워줬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클릭도 별로 안 되고 예약도 없고 후기도 하나도 안 쌓이면 알고리즘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숙소는 매력이 없구나, 띄워줘봤자 게스트가 안 가는구나, 이렇게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숙소는 검색 결과 뒤쪽으로 빠르게 밀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무서운 사실 하나는요, 한번 낮은 평가를 받으면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컨설팅 하면서 이런 호스트 정말 많이 만났어요. 처음에는 잘 떴는데 한 달 지나니까 검색에서 사라졌어요 라고 하신 분들이요. 이게 다 골든타임을 못 살린 케이스거든요. 첫 한 달 동안 알고리즘한테 이 숙소가 매력 있다는 시그널을 못 보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론입니다. 제가 초반 일주일 동안 해야 할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빠르게 갈게요. 끝나면 본인 숙소에 적용을 했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자, 첫 번째, 즉시 예약을 켜야 합니다. 즉시 예약은 리스팅 밑에 보시면 즉시 예약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안 켜면요, 신규 호스트는 진짜 많은데 즉시 예약이 꺼진 숙소는 후순위로 밀립니다. 왜냐면 즉시 예약이 꺼져 있으면요, 게스트가 예약 요청을 보내고 호스트가 승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알고리즘은 그 응답 시간, 거절 빈도까지 다 점수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즉시 예약을 한 숙소와 안 한 숙소가 차이가 나고요. 반대로 즉시 예약을 사용을 한 숙소는 1초 만에 자동으로 확정이 되니까 알고리즘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상한 게스트가 오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시면 여기 우수한 이용 기록을
표시를 하셔서 이제 별다른 문제 없이 에어비앤비 숙소에 숙박했던 게스트만 예약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격을 같은 지역, 비슷한 평수, 그리고 비슷한 편의시설 매물을 가진 숙소의 가격을 먼저 확인을 하고요. 이걸 편하게 보는 방법은 달력에서 비슷한 숙소 보기 클릭을 하셔서 비슷한 숙소를 클릭을 하시면 경쟁 숙소의 가격이 바로 나옵니다. 이 평균값에서 본인 가격을 5에서 10% 낮게 잡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평균 예약되지 않은 리스팅과 예약된 리스팅 평균 가격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여기서 가격을 조금 더 낮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손해보게 가격을 깎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손해가 아니라 광고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한 달만 이렇게 좀 낮게 깔아두다가 그때 예약을 많이 쌓으시고 후기를 받으시고, 그리고 후기가 많이 쌓여야지 또 슈퍼호스트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예약도 몰리고 가격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가격을 매주 1원만이라도 한번 조정을 해보세요. 알고리즘은 가격을 조정을 하는 숙소를 보고 호스트가 꾸준히 관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참고로 스마트 요금이 있는데요. 스마트 요금은 초반에 유지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너무 낮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출 흐름이 망가질 수 있어서예요. 자, 세 번째, 에어비앤비가 신규 호스트에게 주는 신규 숙소 프로모션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건 에어비앤비가 신규 호스트에게 주는 거의 유일한 자동 마케팅 도구입니다. 신규 숙소 프로모션인데 첫 예약 3건에 자동으로 20% 할인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검색 결과에 이제 할인 배지가 별도로 강조 표시가 돼요. 그래서 같은 가격대 다른 매물 옆에 20% 할인이라는 배지가 붙어 있으면 게스트는 거기부터 클릭을 하겠죠. 가격을 그냥 낮추는 거랑요, 신규 프로모션을 켜는 거랑 결과가 같을 것 같죠? 아닙니다. 프로모션은 할인 배지가 붙기 때문에 클릭률 자체가 올라가요. 자, 추천 필터는 반드시 갖추는 게 좋아요. 특히 이 셀프 체크인, 이거는 무조건 체크를 하세요. 추천 필터는 검색 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큰 아이콘으로 박혀 있어서 게스트가 가장 많이 누르는 필터예요. 예를 들어서 주방을 검색하면은 이 주방이 없는 숙소는 이 검색 결과에 아예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픈을 했는데 이 필터 페이지에 내가 해당되는 가전이나 가구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운영을 하시면서 꼭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게스트가 퇴실하면 다음 게스트 오기 전에 세팅하는 식으로 빨리 보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지역마다 추천 필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픈하려는 지역에 추천 필터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다 했다 하면 마지막은 검증입니다. 보통 크롬에서 시크릿 창을 띄워서 혹은 에어비앤비 로그아웃 상태에서 본인 숙소의 지역을 검색을 합니다. 본인 숙소가 몇 페이지에 뜨는지 스크롤을 하시면서 확인을 꼭 해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본인 계정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알고리즘은 본인이 클릭한 매물을 위로 띄워서 보여줘요. 그래서 이 시크릿 모드에서 보는 게 진짜 게스트가 보는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1, 2페이지에도 안 뜨면 1번부터 4번까지 다시 점검을 해보세요. 가격을 조정하시거나 필터에 빠진 게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1페이지 안에 못 들면 이제 골든타임은 정말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초반 기초를 다졌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알고리즘에게 이 숙소가 정말 매력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요. 그거는 바로 후기입니다. 초반 일주일 기초 다지기를 했으면 이제 그 이후 한 달 이내에 후기 5개
그리고 만점으로 받는 거예요. 자, 어떻게 후기를 만드는지 꿀팁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후기는 알고리즘에게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숙소는 검증됐다고요. 게스트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호텔이나 리조트는 브랜드만 보고 결정하지만 에어비앤비는 개인이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사진과 실제가 많이 다르면 어쩌지? 호스트가 불친절하면 어쩌지? 그냥 호텔 예약할까? 이런 불안감을 깨주는 게 바로 후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후기 연계인 숙소는요, 노출이 돼도 클릭이 안 되고 결제도 안 됩니다. 알고리즘은 노출을 시켜도 매출이 안 나오는 숙소라고 학습을 해요. 그리고 한 달째부터는 노출을 줄입니다. 반대로 후기 5개에 평점이 만점이면요, 알고리즘은 검증된 숙소로 분류를 하고 노출을 밀어줍니다. 같은 첫 한 달인데 결과는 정반대로 갈라지는 거예요. 자, 초반에 후기 5개 채우는 게 쉽지는 않아요. 예약한 게스트 모두가 후기를 남기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도 저렴하게 하고 또 검색하고 노출을 높이기 위한 세팅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은 예약을 받아서 후기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도 후기가 많이 모자르다. 그러면 가족이나 지인 찬스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첫 후기는 무조건 5점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4점 안 되고요. 왜냐면 한 번 4점 후기를 받으면 평균을 4.9점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만점 후기 9개를 받아야 돼요. 후기가 낮아지면 게스트 선호 배지는 못 받기 때문에 후기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체크인 가이드는 디테일하게 하고요. 환영 선물은 한두 개, 메시지 응대는 30분 안에, 청소 상태는 호텔 수준으로 이 4가지 특히 신경 써주세요. 만약에 혼자 하기에 조금 걱정이 된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저는 정말 에어비앤비 할 때 맨땅에서 헤딩하는 느낌이었거든요. 19개 객실 운영하면서 시행착오를 다 겪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드리고 싶어요. 에어비앤비 창업에는 입지 분석, 매물 선정, 수익률 분석부터 계약, 허가, 인테리어, 자동화 세팅까지 정말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이 각각이 다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한 순서로 진행하시는 게 시간을 단축하는 지름길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